네, 오늘은 분산 원장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먼저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여러 CPU에 있는 저장 장치들을 제어하는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고요. 노드들은 이런 투명성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노드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저장소들을 뜻합니다. 여기서 분산 데이터베이스와 블록체인의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악의적인 사용자를 가정하고 만들어졌느냐. 이게 합의 알고리즘이고요. 두 번째는 운영 주체가 사라져도 시스템이 유지 가능하느냐. 이게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중앙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악의적인 사용자의 참여를 전제하지 않는데 블록체인은 합의 과정을 통해서 악의적인 사용자의 공격을 이제 방지한다는 점이 다르고요.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또 어떤 기관에 종속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중단될 수가 있는데 블록체인은 해당 노드가 떠나도 남아있는 노드들을 통해서 운영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분산 데이터베이스 방식에는 무엇이 있냐고 물으시면은 일단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서버와 스토리지가 있고요. 여기서 첫 번째로 클러스터링은 서버를 여러 개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액티브 스탠바이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레플리케이션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도 서버만큼 이렇게 여러 개로 하자. 그래서 마스터 노드가 슬레이브 노드에게 데이터를 동기화해주기 때문에 마스터 노드가 다운되면 동기화를 보장할 수 없다는 이런 단점이 있고요. 또 비동기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거의 없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샤딩의 경우에는 이거를 작은 조각들로 쪼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샤딩에 이제 깨진 유리 조각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분산 원장 기술인데요. 여기는 여러 위치에서 사람들이 복제, 공유 혹은 동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합의하는 방식에 대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P2P 네트워크의 분산에서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기록하고 저장하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블록체인이 이 기술을 사용하고 하지만 분산 원장 기술이 블록체인인 것은 아닙니다. 세그윗은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 하나하나에 더 많은 거래 기록을 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확장성이 뭐냐면 갑자기 많은 트래픽이 발생했을 때 중단이나 지연 없이 서비스 연속성을 이어가는 성질을 뜻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디지털 서명 부분을 분리함으로써 블록당 저장 용량을 늘리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원래는 초기에 나왔을 때에는 서명하는 것만 해도 70%의 데이터를 잡아먹고 나머지 진짜 트랜잭션이 30%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명에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할당이 되다 보니까 트랜잭션 자체는 많은 정보를 넣을 수가 없었는데 이거 2017년 8월 1일에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서명란을 좀 더 작은 데이터로 줄여서 더 많은 트랜잭션을 기록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성 문제를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머클트리인데요. 머클트리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해시 값으로 만드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그래서 해시 값이 뭐냐면 이제 해시가 다양한 길이를 가진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를 가진 데이터로 매핑한 값이고요. 블록체인에 있는 데이터가 변하지 않았음을 보장해주고 위변조를 방지해주는 것입니다. 머클트리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여러 과정에 거쳐 하나의 해시 값으로 만들어주는 트리고요. 머클루트는 여러 개의 데이터가 모여서 하나의 해시 값이 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머클트리는 어떻게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는지 물으시면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C라는 데이터가 변경되면 그 함수를 대입한 해시 값도 바뀌고 그 상위 해시 값도 바뀌고 머클루트도 모두 이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그만큼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해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에서 머클트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어보시면
블록체인은 상호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전 블록의 해시 값이 그 다음 블록의 헤더가 되거든요. 그래서 악의적인 노드는 해당 트랜잭션에 영향을 미치고 머클트리 특성에 따라서 머클 루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그 분산원장 기술에 대한 발표였고요. 이제 이어서 문제 풀이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분산원장의 연장 기술의 기초인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D입니다. 그래서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CPU에 연결된 재정 장치를 제어하는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여러 위치에 분산되어 있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마치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그 투명성 확보에 대한 6가지 특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병행에 대한 부분이고 다수의 트랜잭션을 수행할 때 결과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 처리 양 및 속도 개선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애에 대한 부분인데 장애 발생이 all or nothing, 그래서 완전성을 유지하고요. 데이터 연관성과 일관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역 사상이에요. 개별 지역의 물리적 이름과 관계없이 접근이 가능하고 이렇게 확장성을 확보합니다. 그 다음에는 위치고요. 데이터를 물리적 저장 위치가 아닌 논리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이렇게 생산성과 활용성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중복인데 데이터를 지역별로 중복 저장하여도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고 이렇게 병목 형상을 해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할인데 그 물리적 구조가 여러 단편으로 분할 저장되어 논리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 것의 경우에는 네, 이거는 아까 했죠. 그리고 해시 샤딩에 대한 내용인데 해시 샤딩은 데이터의 아이디를 샤드의 개수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 어느 샤드에 저장할지 결정합니다. 따라서 샤드가 늘어나면 어느 샤드에 저장할지 결정하는 해시 함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확장성이 떨어집니다. 반면 해시 샤딩 방식은 샤드의 수만큼 해싱하면 되기 때문에 구현이 간단합니다. 이번에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 투명한 분산과 투명한 트랜잭션으로 인한 장단점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그래서 네,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이를 구현하는 방식이 복잡하고 이에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 데이터베이스와 퍼블릭 블록체인의 차이점으로 옳은 것은 블록체인은 운영 주체가 사라져도 시스템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산 원장 기술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보시면 분산 원장은 원장을 P2P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참가자가 공동으로 저장하고 기록하는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의 특징에 블록체인이라는 데이터 구조를 추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이지만 모든 분산 원장이 블록체인은 아닙니다. 세그윗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보시면 세그윗은 합의 알고리즘을 바꾸는 것이 아닌 블록의 트랜잭션을 저장하는 방식을 바꿔 확장성을 개선하는 업그레이드입니다. 세그윗의 3가지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보시면 세그윗 이전의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블록 구조는 디지털 서명이 75%를 나머지 데이터는 25%를 차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비트코인은 7개 transaction per second라는 그 성능상의 제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그윗 업그레이드는 소프트 포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소프트 포크 방식을 사용하면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를 하지 않아도 업그레이드 이전과 이후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해시파워는 논스 값을 찾기 위한 연산량의 총합이기 때문에 블록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블록의 크기를 늘리는 건 역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머클트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머클트리는 여러 데이터를 2개씩 합쳐 해칭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하나의 해시 값을 도출해내는 자료 구조입니다. 블록체인에서 머클트리 적용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블록이 해시 값은 항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머클로트 값을 포함한 모든 블록은 고유한 해시 값을 가집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